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자, 리플 CEO SEC와 미국 정부에 XRP 1억 달러 지급하겠다라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에 SEC의 법적 분쟁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 비축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예산 중립적 방법에 발맞춰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XRP에 대한 이슈 내용들, 그리고 또 전략, 움직임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 증권 SEC와의 법적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일단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SEC에서 아직은 얘기가 없죠. 자, 그러면서 리플이 예치한 벌금 중에 1억 달러를 미 정부와 SEC에 각각 5천만 달러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자, 이 금액을 달러가 아닌 XRP로 납부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결국 미국의 비축 자산에 대한 정책과 맞물리면서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법원에 지금 SEC와 리플이 제출된 공동 요청서에 따르면 SEC의 투표를 통한 통과, 승인을 조건으로 기본사건, 위원회의 항소, 리플의 항소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 합의에 일단 도달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이 요청서는 제2순회 항소법원의 소송을 일시 중단하는 요청서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이제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벌금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협의가 완료됐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 더 추가적인 XRP로 납부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제 자금 조달 금지 조항에 대한 협상도 어느 정도 합의에 도출이 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조만간 SEC의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결국 최종 법적 절차에 대한 부분 제출을 할 거다. 결국에 SEC에서 발표를 해야지 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거죠. 일단 법원에 제출을 했다는 얘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마무리, 기대감에 가격 상승에 대한 힘, 수요들은 다시 한번 폭발할 거다. 자, 미 암호화폐 자문위원장 보하이스는 관세 수익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자산 비축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익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밝혔죠. 자, 현재 트럼프가 얘기한 게 바로 이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예상 중립적 방식으로의 비트코인을 확보해야만 한다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죠. 자,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는 모습이에요. 자, 현재 예상 중립적 방법은 이제 앞으로 몰수하는 암호화폐를 매각하지 않고 정부 보유고로 쌓아두는 방법도 있고, 관세 수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기업들의 벌금,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받는 부분도 있겠죠. 또 기존의 금과 국채 등 자산에 대한 막교환이나 매각 후 차익금을 암호화폐를 매각하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비트코인 준비금 확대 추진 얘기를 하면서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이 금에 대한 저평가 관세 수익의 활용을 구상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또 트럼프 관세 후퇴 논란 직접 진화를 하면서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에 관한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상호 관세를 일단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얘기한 이후에 다시 또 말이 바뀌어서 다른 관세 범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조치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차후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지만 또 이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세 및 추가 면제에 대한 언급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관세 정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은 늦춰서는 안 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또 다시 약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회유책이죠. 일단 미중 관세 전쟁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거의 끝나가는 모습이죠.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죠. 자, 주요 관심 구간에서 80K에서 75K 구간에서는 여기서는 눌림 줄 때마다 분할로 잡아가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왔어요. 빠르게 회복하고 나서 자, 여기 이제 저항선 라인 부분들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윗꼬리만 달고서 내려오고 있는데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안착을 하고서 82.5K 부분 지지를 하면서 이제 85K 구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저항대 구간이에요. 87.5K와 85K 이 구간에서 안착을 하고서 받쳐준다면 여기 위로 돌파를 이제 시도할 시기가 온다. 일단 밀리더라도 여기 82.5K와 80K 사이 부분이 이제 지지대 라인을 하면서 버텨줄 수 있는 모습. 다만 지금 좀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바로 거래량들 약해지는 모습. 일단 방향성은 관세 유예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추세를 일단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이 위로 안착을 하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자, 우리 XRP도 7일선 단기 평선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우상향의 모습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단 저항선 부분을 아직은 돌파를 못했는데 이 위로 안착을 한다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다만 거래량이 또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번 주에 17일 새벽에 연준 파월의 연설이 있죠. 시장은 파월에 입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비둘기 파적 발언이 나올지. 자, 비둘기 파적 발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할 경우가 많겠죠. 다만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가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반응을 할 거고 반대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잠시 쉬었다가는 눌림 타점을 주고 갈 수도 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저점에서 거래량 들어온 거 체크하면서 저점 분할 매수의 기회, 눌림목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연준은 시장 혼란 시 단호하게 개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분위기는 양적 긴축을 끝내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현재 반등이 화끈하게 못 나오는 이유는 정치적, 거시적 경제 부분이 아직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부분이 괜찮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다들 주의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결국 유동성 부족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연준은 금융시장 유동성 부족 시 자산 매입 등 개입 의사를 일단 밝혔고 또 뉴욕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등 결제 수단을 인정하는 법안을 또 추진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하나둘씩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 2월 이후에는 72억 달러 유출했는데 XRP는 예외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자, 코인쉐어즈의 주간 보고에 따르면 3주 연속 자금 유출이 발생한 결과로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닥, 에이브, 수이 다 역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XRP만 경기 침체 속에서도 35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이며 예외적인 성과를 냈죠. 자, XRP 리플의 사업의 확장, 생태계의 확장과 함께 또 법적 리스크에 대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그 종료로 인해서 ETF 그리고 IPO까지도 연결되는 이 모멘텀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관세의 불확실성이 끝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은 수요, 결국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전반적 심리 회복과 함께 이 호재들이 XRP의 시세를 더욱더 올릴 수 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현재 저점에서의 거래량들 들어오면서 기존에도 3,000원 이하로 내려올 경우에 계속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죠. 결국 고점에서의 매도는 특별하게 없고 결국 저점에서의 매수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고래들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 세력들의 매집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말씀드렸던 3,000원 저항 라인 언저리 부분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위로 안착을 한다면 이제 또 새롭게 매물대가 쌓여 있는 요 3,750원 언저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매물대 여기서 4,000원 사이가 아마
다시 한번 또 저항대로 발견되지만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 위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이 앞전에 대한 물량들 어느 정도 여기서 받아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급락이 나왔던 4월 7일 날 미리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2,500원 밀렸을 때 거래량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좀 지켜보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수급은 슬슬 들어오는 모습인데 2,500원 부근 지지하는지 그리고 또 거래량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내려왔을 때 거래량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2,490원 부분 체크를 해보자. 타점 잡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분할로. 그리고 나서 저점을 다지고 나서 상승 움직임 시작됐죠. 자, 단기적으로 상승 나온 이후에 한번 또 살짝 눌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N자 파동으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도 이때도 늦지 않았으니까 천천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반등 이후에 관세 90일 이후에 또 살짝 물량 소화 단기간 급등의 물량 소화 이루 때문에 7일선 라인 지켜주는지 체크해보면서 눌림 줄 때마다 계속 잡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자, 2,490원 대비해서는 대략 30% 이상의 상승이 나온 후에 잠시 또 숨고르기 중이죠. 네, 이 저항대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려고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수급이 약하지만 천천히라도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기 평선 7일선 지지 테스트 중인데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현재 잠시 숨고르기 중이지만 안정감을 주면서 좋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공포 구간을 지나서 이제 회복기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죠. 이 눌렸을 때 천천히 분할로 급하게 오를 때 따라가지 말고 천천히 눌렸을 때 흐름 잡아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XRP의 모멘텀은 강합니다.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 그리고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조정을 좀 일으켰죠. 자, 이제 저점에서 유동성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결국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그리고 정책들은 시장에 안정감을 줄 거고 또 이로 인해서 XRP 모멘텀들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펌핑들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위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혹시 밀린다면은 저점에서의 분할 매수 타점 다시 잡아가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 여기서 이 저항선 라인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 상승에 대한 시작 흐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자세한 실시간에 대한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에서 지속적 실시간으로 또 안내해 드리고 영상으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방 참여하면서 같이 수익 내시면서 또 수익금으로 XRP 계속 천천히 비중 추가하셔도 되잖아요.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매 관점에서 어디서 비중을 들어가고 어디서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부분들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신청하시는 방법 여기 있는 번호 010-8187-7639로 행운의 번호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아카시 네트워크 단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카시 네트워크 전일에도 1,100원 대비해서 또 상승 급등들 나왔죠. 네,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아카시 네트워크는 그 전에도 상승 흐름 이어갔을 때 이 저점에서 흐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급등 나오고서 또 흐름 좀 계속 이어가고 있죠. 다시 또 1,600원 언저리 부근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단기적도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버추얼 프로토콜 이제 공략 타점 안내 드렸죠. 자, 9시 5분쯤 단기적으로 840원 부근 이하에서 천천히 매수 타점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버추얼 프로토콜 오늘 이제 900원까지 한 905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물량들 어느 정도 매집하고 한 번 더 뺐죠. 시장의 조정으로 받은 다음에 최근 거래량들 들어오면서 앞전 물량 소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 잘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드려서 공략 드렸고 자,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가 9시 좀 넘어서죠. 이 급등 한번 나오고서 그 밑에
천천히 분할로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다 840원 이하에서 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840원 언저리 대비해서 약 8%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단기적으로도 수익 잘 챙기셨을 겁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조금 살짝 밀린다면은 이 위로 9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면 좀 더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또 혹시 살짝 눌린다면은 또 이 단기 이평선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보면서 체크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소닉 SVM 9시 23분쯤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얼마? 340원 부근 타점에서 분할 매수 하자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자, 소닉 SVM 다시 340원 또 내려와 있네요. 현재는요. 지금도 천천히 분할로 340원 아래에서는 좋은 자리입니다. 자, 340원 부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타점이 요 정도쯤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 이어졌죠. 340원 대비해서 약 4% 정도 상승, 340원이 넘어갔네. 네, 약 4% 정도 상승 흐름 나왔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4% 수익 돌파해서 말씀드렸죠. 슬슬 분할로 수익 챙기죠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텔레그램에서는 또 아까 2시쯤 소닉 SVM 다시 단기 타점 잡아보자라고 하고 339원 이하, 이때 339원 이하였죠. 잡았기 때문에 아까 타점 잡은 부분이 이때였죠. 3시 가까우면서 또 밑으로 336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340원 부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위치 340원 아래에서는 나쁘지 않은 위치니까요. 자, 이평선 특별하게 이탈하는지 320원 부근 언저리 지지하면서 움직인다면 다시 한번 더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또 체크하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상황들, 이슈들 또 계속 안내해 드리면서 이제 비트코인 지지하는 모습 나오니까 중장기적 강세 흐름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체크해 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토카막 네트워크, 자, 눌림 주고 갈 수도 있는데 이 1550원 부분, 그때 1560원이었는데 1550원 부분 뭐 2, 3일 정도 좀 지켜보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1550원 부분. 토카막 네트워크는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근데 2, 3일 정도 지켜봤는데 안 오르고 계속 그 자리 횡보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오늘 큰 슈팅이 나왔죠. 자, 그때 매수가 대비해서는 충분히 매수가를 주고서 움직였기 때문에 약 16% 정도 오늘 큰 상승 나와서 이제 수익 챙기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17% 수익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 요 타점들 정확하게 천천히 분할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급한 매매보다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타점도 천천히 정확하게 안내 드리면서 대응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단기적인 또 수익들 내면서 그걸로 수익금으로 XRP 비중 추가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으로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비중 조절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토커막도 다시 한번 또 자리 잡는지 보도록 하고요. 소닉 SVM 다시 한번 아까 타점 또 내려왔네요. 그리고 또 아카시 네트워크 버추얼 프로토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 체크하면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영상에서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를 안내해 드려도 바로 매도 타이밍, 실시간 이런 부분들 수익 챙기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영상으로는 바로 매도 타점, 대응, 실시간 부분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좋은 타점들 나오는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번호 010-8187-7639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만 하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영상 하단에 이 링크 부분 안내해 드리니까요. 그 클릭하셔서 입장 대기해 주시고 이 문자로 닉네임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영상 더보기란에 꼭 링크 확인하셔서 이 텔레그램 방 오셔서 같이 수익 내시면서 힘든 장에서도 계속 수익 내드린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또 리플에 대해서도 계속 잡아드렸기 때문에요. 요 문자로 47 또는 더보기란에 링크 보기로 입장하신 후에 여기 있는 번호로 닉네임,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
타이밍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포를 지나서 회복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항상 진입하는 것보다 밑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를 해놓은 보다 남들보다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같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이 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